예순이 넘어서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몸이 조용히 값을 치르게 됩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이별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은 전날 밤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아침이 되자마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어요. 그 말 속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이른을 간 넘긴 한 어르신을 떠올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큰 병도 없었고 약간의 혈압약만 드시고 지내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지요. 아침 6시 반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셨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가족이 놀라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이미 뇌의 한 부분은 제 역할을 멈춘 뒤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나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왜 하필 아침이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방송을 오래 해온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더 잘납니다. 비극은 대개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아침은 조용합니다. 새가 울고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는 밤새 작은 변화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쉽니다. 땀을 흘리고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은 쉼 없이 피를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몸의 수분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아침이 되면 피는 밤보다 조금 더 끈적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는 동안 낮아졌던 혈압이 활동을 준비하며 빠르게 올라갑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탄력이 있고 심장이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60, 70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월은 혈관을 조금씩 굳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 위에 아침에 급한 움직임이 더해지면 작은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잠깐 일어나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이라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습관이 이제는 부담이 됩니다. 벌떡 일어나는 동작 하나,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순간 하나가 몸에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겁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준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전날 밤 아무 일 없었다고 해서 몸 안에서도 아무 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월은 조용히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 흔적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야 합니다. 아침은 가볍게 넘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힘으로 사는 나이가 아니라 지혜로 사는 나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 당신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젊음은 속도를 자랑하지만 노년은 속도를 줄일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누워서 숨을 고르고 몸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나약한 일도 아닙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몸의 변화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몸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안에서는 쉼없이 작은 일들이 이어집니다. 숨을 쉬고 심장은 피를 보내고 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땀이 배어나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는 더 또렷해집니다. 밤새 우리 몸에서는 적지 않은 물이 빠져나갑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아침이 되면 몸은 이미 가벼운 메마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면 피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맑게 흘러야 할 것이 조금 더 되직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던 변화가 세월이 쌓인 몸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맑은 국을 약한 불에 오래 두면 국물이 조금씩 졸아들지요.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맛과 농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더해지면 조금 더 진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고 움직이면 이미 부담을 안고 있는 혈관에 또 한 번 자극이 더해집니다. 우리는 그저 아침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갑작스러운 전환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몸은 쉬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때 신경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자는 동안 낮아졌던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곧바로 몸을 세우고 서둘러 화장실로 향합니다. 어떤 분들은 숨을 참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혈압은 생각보다 크게 요동칩니다. 젊을 때는 그 파도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혈관이 이미 단단해지고 거칠어진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작은 파도도 벽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진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이 고르게 뛰지 않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끔 두근거림을 느껴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심장이 규칙을 잃으면 안에서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머무는 피는 덩어리를 만들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 덩어리가 어느 순간 떨어져 나와 좁아진 길을 만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갑작스러운 사고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몸이 오래전부터 보내던 신호를 놓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은 한두 가지 습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잠 부족, 짠 음식, 분노, 억울함, 참아온 감정들까지 모두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쌓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아침 겹쳐질 수 있습니다. 밤새 조금 마른 피, 아침에 오르는 혈압, 그리고 이미 약해진 혈관이 한순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버티고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밖의 일에는 신경을 씁니다. 약속 시간, 일의 마감, 자녀의 일정. 그러나 정작 자신의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심장이 어떤 박자로 뛰는지에는 무심합니다. 그러다
일이 생기면 그제야 후회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나는 겁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던 과정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아침의 위험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몸의 이치입니다. 물이 줄어들면 흐름이 달라지고 갑작스러운 압력은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도 닮아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바람이 불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아침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몸은 이미 나이에 맞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 방식대로 살면 몸은 언젠가 신호를 크게 보낼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그 신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차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몸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서두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죽음이 두려울 것 같지요. 그러나 내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작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입이 말을 따라주지 않아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기둥이었고 자식들의 등을 밀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침대에 누워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는 것, 그 변화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병실에서 그런 눈빛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누워 계신 분들, 가족은 옆에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 중 한 분이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자책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쓰러진 뒤에야 비로소 자기 몸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젊을 때 늘 버텼습니다.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밀어붙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체면을 위해 몸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 습관이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아직 멀었어.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다그칩니다. 그러나 세월은 솔직합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특히 아침은 그런 우리의 고집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직 덜 깨어 있는데도 우리는 서둘러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의 피로가 남아있고 밤새 메마른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려 합니다. 나는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속도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급히 일어나라고 재촉합니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친구는 하나둘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몸이 아프면 더 외로워집니다. 마음은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사람은 작아진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하던 일들이 이제는 조심해야 할 일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갑자기 일어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더 무리하려 합니다. 아직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냈고 어려운 시절을 건너왔고 수많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낮출 자격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특히
한 번의 아침으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나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나서 표정이 달라진 분들을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을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따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혈압이 오르면 감정도 거칠어지고 숨이 고르면 생각도 차분해집니다. 삶은 결국 태도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는 도전하라고 말하지만 나이가 든 이들에게는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키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큰 성공도 체면도 이미 지나간 경쟁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대신 오늘 아침의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남은 세월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그 사실은 슬프지만 동시에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아프게 늙을 것인가 평온하게 늙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 조금은 작용합니다. 나는 그 작은 선택이 아침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서두르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태도, 그것이 어쩌면 남은 삶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결심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방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컵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을 따라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그 물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급하게 들이키지 말고 한 모금씩 삼키십시오. 밤새 조금 마른 몸에 다시 물을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몸에게는 큰 배려가 됩니다. 찬물을 갑자기 들이키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속이 놀랄 수 있고 몸이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이미 부드러움을 필요로 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몸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을 마신 뒤에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심장이 조금 더 차분해지고 혈관이 급히 놀라지 않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몇 분조차 아까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몇 분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먼저 누운 채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보십시오. 팔도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 잠든 몸에 이제 시작한다고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옆으로 몸을 돌려 천천히 앉으십시오. 갑자기 상체를 세우지 말고 팔로 몸을 지탱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이십시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잠시 그대로 있으십시오. 이 짧은 기다림이 혈압의 급한 오름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야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서서도 바로 걷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균형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아침 식탁도 조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을 올려보십시오. 바다에서 온 기름은 혈관을 덜 거칠게 만듭니다. 초록빛 채소도 자주 드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짠 음식은 조금 덜어내고 밥은 너무 흰 것만 고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친 곡식이 섞이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젊을 때 입맛을 위해 먹었지만 이제는 몸을 위해 먹어야 할 나이입니다. 또 한 가지, 겉으로 멀쩡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혈압이 있다면
꾸준히 살피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목 옆에서 뛰는 맥박을 가끔은 느껴보십시오.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검사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후회를 보았습니다. 한 번만 검사해 볼 걸. 그 말이 병실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화가 나는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뉴스에 흥분하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괜한 논쟁으로 혈압을 올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몸에 바로 드러납니다. 억울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가슴을 답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몸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50살이 넘으면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무리한 자존심, 끝까지 따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나는 아직 괜찮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삶을 택하십시오. 몸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갑니다. 남보다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물 한 잔,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 부드러운 아침 식사, 정기적인 확인,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는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률을 낮추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매일 아침 침대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을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아침마다 주고받는 짧은 인사와 저녁에 이어지는 느린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나는 여전히 같은 동네를 걷고 같은 가게에서 커피를 사 마셨지만 모든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도 괜히 더 또렷하게 마음에 들어왔다. 어쩌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요즘 들어 퇴근이 늦어졌다고 했지만 피곤하다는 말 대신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차분하게 들려주었다. 상사가 건넨 농담, 점심에 먹은 따뜻한 국의 맛, 창밖으로 보이던 붉은 노을의 색감까지 세심하게 묘사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가 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내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태도가 좋았다. 크고 화려한 꿈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정성스럽게 해내는 사람이라는 점이 나를 안심하게 했다. 어느 날 우리는 비가 오는 저녁에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고 따뜻한 조명이 우리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가 건네준 수건으로 젖은 손을 닦으며 나는 문득 이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겠다는 예감을 했다. 우리는 오래전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바람까지 천천히 꺼내놓았다. 나는 내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혹시라도 마음을 다 주었다가 상처받게 되지 않을지, 익숙해진 일상이 무너질까봐 망설여진다는 고백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상처를 피하기 위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도 깊이 와닿았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말없이 발걸음을 맞추었다. 빗소리와 우리의 숨소리가 어우러져 묘한 평화를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내기로 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고 내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는 그런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우리는 주말마다 동네 시장을 함께 구경하고 한강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며 가끔은 집에서 영화를 보며 소소한 시간을 쌓아갔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나는 점점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자연스럽게 그려보게 되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서로 다른 하루를 향해 나아갔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와 하루를 나누는 모습, 힘든 날에는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는 모습,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물론 모든 날이 밝고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사소한 오해로 서운함이 쌓이기도 했고 각자의 일로 지쳐 대화가 줄어드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피하지 않았다.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애썼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갈등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가까워져 있었다. 나는 사랑이란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듯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스며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계절이 바뀌어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그는 내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견뎌보자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서로의 편이 되어주자고 했다. 나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가 모든 약속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얼마나 길고 험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마음만은 진짜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특별한 선언 없이도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다.